자, 그래서 교재 봅시다. 96페이지 오늘 6조차 마지막 수업.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소설의 또 구성해서 나오는데 주제 우리 그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였다면 우리 구성의 3요소 밑에 바로 1번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 다만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요 인물, 그치? 어쨌든 인물이 사건에 관여를 할 것이고 인물이 지금 뭐야? 현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배경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시대적 배경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인물이 어떤 역할을, 그치?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치? 자, 다음 밑에 구성의 단계는 요거 우리 뭐 사실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흔히 5단 구성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다음 밑에 요 구성 방식이 이제 중요하다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은 X 치세요. 사건이 한 개다 단일, 사건이 여러 개다 복합인데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 했던 겁니다. 다시 시간의 순서에 따른 구성이란 우리가 배웠어요. 평면적 또는 순행적, 그치?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전개. 그러면 반대, 그치? 자, 평면의 반대는 뭐겠어? 입체, 그치? 순행의 반대 역순행,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서, 그치?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든지와 같은 뭐 회상이라거나, 그치? 또는 서술자의 서술로 과거,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는 자, 이런 어떤 구성 우리가 입체적 또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 다시 별표 쳐주세요. 우리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면 다시 자, 외부 이야기 외화라고 하잖아. 자, 외화 속에 내부 이야기지 내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 외화가 일종의 액자의 뭐야? 틀. 그치? 자, 역할이라면은 내부 이야기, 즉 그림에 해당하는, 사진에 해당하는 내화가 핵심 내용이어야 된다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액자식 구성하면서 다른 개념 한번 설명 좀 하자면은, 자, 우리 액자식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자, 봐봐. 외부 이야기는 대개는 현재예요. 그치? 그리고 내부 이야기는 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금 뭐야? 입체적 구성. 그치? 역순행적 구성을 전제를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내가 수업 중에 한번 실첨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외부 이야기가 대체로 보면은, 뭐, 나가 나와가지고, 그치? 자, 다른 인물과 만나서, 요 인물의 이야기, 요 인물이, 그치? 주인공. 그리고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야? 내부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치? 그때 나가 안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1인칭 시점에서 뭐, 3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거지. 시점 또는 서술자의 변화 또 전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3인칭에서 1인칭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이런 시점과 서술자의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 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일대기적 구성 이거 별표 한번 쳐볼까? 자, 일대기란 결국 뭐야? 인물의 일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사실 우리가 현대소설보다는 고전소설에 좀 많이 등장하거든,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 요 일대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 비현실적 이런 거 하고 이게 한자 그 음이 같아요. 전기적이다. 근데 너희들 여기서 전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대기적의 전기의 기자는 너희들 자 무슨 기자냐면 이게 기록할 기자야. 그래서 요 기자가 나오면은 일대기입니다. 일대기. 그리고 비현실적 또는 우리가 고전소설 정리를 할 건데 고전소설 특징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이 비현실적의 전기적이라고 하면은 이때 전자는 똑같은 전자야. 전할 전자. 우리 뭐 전달하다 전화할 때 그 전자고 이 비현실적인 기자는 전할 전자가 아니고 뭐라고, 아니, 기록할 기자가 아니고 뭐라고, 이거 기할 기자야, 기할 기자. 그래서 요거, 재작년인가요? 울산여고 내신 시험에, 자, 전기적이다라고 해놓고, 옆에 한자를 줬는데, 그때 기자가, 요거였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치? 자, 전기하고 이렇게 던져주고는, 그치? 자, 이게 그냥 이 작품이,
비현실적이었단 말이야. 그럼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이 전기, 이 한자 전기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지? 이거 틀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신에는 이 전기 한자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 전기는 일대기간이 모의고사에서 전기를 말하면 비현실적 전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야. 알겠지? 요 정도 구분하는, 자, 능력들 좀 있어주시면 좋겠고, 왼쪽에 또 환몽구조라고 나와. 환몽구조. 자, 환몽구조라는 별표 쳐주세요. 보라색 우리 별표. 꽃그림 있잖아, 그지? 환몽구조란 몽자가 무슨 꿈몽자예요. 그래서 자, 대개는 우리가 자 어디에서 현실에서 꿈 그리고 다시 어디로 나오는 현실로 나오는 구성이거든. 그래서 자, 이 구조가 봐봐. 자, 현실이 일종의 뭐라면은 액자라면, 그지? 꿈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몽구조는 웬만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현실에서 이제 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들어서다 해서, 그치? 꿈으로 들어서다. 우리가 입장하다 할 때 입 있잖아, 들립자 입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꿈에서 다시 깨는 거니까 우리가 깨다는 뭐야? 우리 각성하다, 그치? 할 때 그 깰 각자 그래서 각몽이라고 해. 요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봐봐, 대개는 현실에서 뭘 하다가 꿈을 꾸냐면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 그게 뭐 이성이든 뭐 돈이든 뭐 명예든 간에 세속적 욕망을 추구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호련 꿈에서, 그치? 자, 이런 세속적 욕망들 다 경험해보는데 또는 자 그런 것들이 뭐하다는 것을 덧없다 또는 무상하다라는 것은 뭐야? 경험한다고. 경험. 꿈에서. 그치? 그러면서 꿈에서 깨니까 뭐 하는 거야? 요 이제 두 가지를, 그치? 내가 추구를 했으나 겪어보니 뭐해? 덧없더라 하는 것을 뭐 하는 방식으로 끝난다고? 깨달음의 방식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 환몽구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실 작품이 뭐 있어? 김만중의 구운몽. 그치? 이런 작품들. 이제 그 남영래 몽루몽 이런 작품들도 있고, 그치? 자, 해서 이 구운몽 내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 성진이라는 인물이, 그치? 자, 보니까 원래는 불가의 제자인데, 그치? 팔손녀랑 놀고 나서 뭐 하더라고? 여자랑 너무 재밌더라고. 술 한잔 마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죠?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스승인 육간대사가 어디로 보내? 꿈으로 그제 보내가지고 뭐 한다고? 양소유라는 인물로 환생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끔 한다고. 그리고 양소유가 이런 얘기를 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네. 참 덧없네. 이제 불교에 귀인나 할까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자 노승이 한 명, 늙은 스님 한 명 나타나서 소승을 압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그렇지? 이야기를 하다가 꿈에서 깨니까 난 알고 보니 뭐였다고? 그런 거지.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그런 권세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깎아버리 그냥 불제자였다라는 것으로 다시 깬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교에 정진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욕망을 꿈꿨으나 다 이루니까 재미가 없어, 그렇지? 결국 그건 덧없는 거야라고 현실 돌아서 깨달으면서, 그렇지? 마무리가 된다는 거. 구운몽 기억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외에 이제 몽유롭게 소설로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딥하니까 우리 이 정도만 좀 하고, 자 그리고 5번에 의식의 흐름에 따른 구성에서 의식의 흐름이랑 우리가 구성에서 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물의 어떤 의식이, 그치? 자 인과성 없이, 그치? 여가 없이 이렇게 뱉어질 때 서술될 때 의식의 흐름인데 이런 구성을 그냥 떼버리고 의식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97페이지에 개념 연습하기 한번 볼까? 자, 그래서 03번의 괄호 1번은 발단은 배경이나 등장인물이, 그치? 소개되는 부분이 맞고 제일 첫 부분이니까 위기는 갈등이 최고 아니지. 절정이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X의 앞부분에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황순원의 학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괄호 1번 한번 보면은 남쪽 치안대원, 농민동맹 부위원장 38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이 지금 6.25 전쟁 상황 내지는 이념 대립의 상황을 다루고 있구나. 맞지? 다음 괄호 2번에 이 소설의 작가는 저 봐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 이제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행적인데 역순행적. 자, 이거 근거 한번 찾으러 가볼까? 위에 한번 보세요.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은, 자, 우리 여기, 자, 성삼이와 덕재가 친구야.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자, 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뭐 하게 된다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나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 성삼이는 남쪽 치안대원이니까, 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인물이고, 덕재는 이렇게 빨갛게 좀 물들었네. 그치? 빨게 됐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성삼이가 이 덕재를 지금 이렇게 호송해야만 하는 지금 처지. 그 상황에서 이제 성삼이가 자신이 직접 덕재를 호송하겠다라고 나서는데, 어쨌든 덕재 자기는 이제 빨간물 들었지만 나는 농사꾼이야라고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막 아마 발뺌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금 봐봐. 성삼이랑 덕재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뭘 했었냐면, 제목이 지금 학이라고 나오잖아. 그치? 지금이야 뭐 사실 K 직민이들 전부 다 뭐 핸드폰 들고 이렇게 놀지만 옛날에 뭐 했다고? 밖에 나가서 매 잡고 꽁 잡고 그랬다고. 학도 잡았다고. 자, 서 밑에 5번째 줄 봐봐.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은 뭐 12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라고. 이제 현재 즉 성인에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인에서 유년으로 그치 돌아가니까 이것은 무슨 구조다? 역순행적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알겠지? 자, 그때 어쨌든 자기들이 뭐 했다고? 그래, 자유롭게 들판에서 그치 뭐 했다? 학 잡고 막 그렇게 놀았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즉 새를 잡으려면 이리저리 그치 자유롭게 뭐 뛰어다닐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뭐 누가 몰면 그치 누가 제 그물 같은 것들 잡았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왜 지금 우리 성삼이가 학 잡았던 이야기 과거를 회상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밑에 바로 3번 보세요. 자, 덕재와 성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바로 과거 체험 회상, 즉 뭐를 잡았던 이야기? 학사냥을 했다. 그치? 학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자유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자 덕재는 어떻대?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호송되고 있잖아. 빨갱이시 다다 걸려가지고. 그치? 근데 그 옛날 어린 시절 학사냥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였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치? 덕재한테 한번 뭐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그치? 다만 이 새끼 또 빨갱이시 돼가지고 잡으면 그때는 안 봐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하겠다? 내가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치? 뭐 매개로 해서 너한테 한번 기회를 줄게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라고 누가? 성삼이가 이벤트를 친다는 거야. 그치? 다시 학사냥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자유로워야 된다. 즉 이 말은 덕재를 풀어줄 것이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념의 대립으로 친구 관계가 그렇게 좀 약간 악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이념 대립도 순수했던 뭐야? 그 시절을 그치? 또는 우리 인간 보냈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념 대립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 그치? 내가 진정한 친구로서, 그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한다면, 이렇게 지금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용서할 수도 있고, 좀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또는, 이제 이 여운을 좀 주는 작품이다. 황수는 하면 여러분 아마 그 소나기를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소나기 외에도 이런 학, 또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우리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수는 거 읽었었잖아. 그치? 뭐 본질적인, 그치? 본연의, 실존적인 이런 작품들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2페이지 소재와 배경의 의미와 기능에서 어쨌든 우리 소재와 배경 같은 경우 얘네들이 뭐야 하는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재 하면은 일단 작가가 의도한 바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작품의 지금 재료라고 좀 설명을 했네요. 그치? 비유적인데 어쨌든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뭐야? 인물의 심리, 상황, 그다음에 주제, 분위기 따위 등이 드러난다라고 봐. 그죠? 그래서 밑에 자 기능 첫 번째 보시면은 인물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해소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약에 갈등을 뭐 유발한다 또는 해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학적으로 이거 다 매개물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인물 간 갈등을 자 만들어내는 것이 사물. 그래서 갈등 유발의 매개물, 갈등 해소의 매개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치? 연결고리라고 하지. 그래서 이 소재가 때로는 이렇게 자 유발 또는 해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자 김유정의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에서 이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데 이 나가 좀 어수룩하단 말이야. 그래서 점순이가 좋아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약간 점순이가 뭐 하려고 어그로 끌려고 자기 닭이랑 나 닭이랑 그치 이렇게 싸움을 붙인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나가 그런 점순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그치 이 닭싸움이 오히려 지금 뭐야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좀 심화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점순이의 의도는 닭싸움을 시키면 그치 그래도 나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순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치 뭐 닭이 뭐 다친 것에 대해서 막 주목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좀 심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유발의 매개물이지, 그치? 닭싸움이란 소재가, 또 닭이란 소재가. 그 다음 2번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심리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만 가장 기본적인, 그치? 기능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소재, 자, 성격을 드러내거나 심리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인물이, 그치? 소재에 보이는 반응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반응. 그치? 그러니까, 봐봐. 소쪽새는 어떻게? 처량하게 밤을 새워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소쩍새는 소쩍하고 울 뿐이에요. 지적일 뿐이라고. 그치? 그런데 처량하게란 이런 것들 붙인 건다 뭐라고? 인물 내지는 서술적 반응을 이렇게 붙인 거니까 그치? 이런 것들은 자 성격 또는 심리를 표현한다. 인물의 반응에 주목하면 된다. 되나? 밑에 3번 자 우리 또 소재가 이어질 사건을 암시 또는 주제를 또 상징하는 거. 특히나 이어질 사건은 암시 또는 복선이라고 하지. 복선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보시면 먹장 구름이 그치?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사면에 쏟아져 바람이 우수수 그 다음에 주위가 보랏빛 그 다음에 잎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그래서 약간 지금 뭐야 이어질 사건이 약간 뭐 부정적이거나 그치? 또는 음습한 어떤 분위기 그치? 이런 것들 드러내요. 그죠? 근데 밑에 4번에 자, 이 소재가 장면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장면이랑 우리 자, 쉽게 얘기해서 시공간 내지는 특정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또 소재를 통해서 그치 이런 시공간이나 사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아까 뭐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만든다의 기능도 역시 하겠죠. 그치? 그래서 밑에 우리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 그치? 그래서 그 이전까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명준이가 바다를 보니까 큰 새, 작은 새가 막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 그래서 명준은 그것을 처음 받고 핑그르르 뒤로 돌아서게 되나. 그치? 그러면서 제정신이 든 눈에는 푸른 광장, 즉, 뭐가? 바다가 보이면서, 그치? 인식의 전환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 그치?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 결말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으로, 그치? 끝이 나는. 어쨌든, 이런 전환이나 그지 분위기 전환이라고 할게 장면 또는 분위기 전환의 역할을 소재 바다가 하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에 여러 장면을 자연스럽게 또 뭐 이어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어준다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하라? 매개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그것이 뭐 과거 현재든 그치? 또는 뭐 다른 공간 이제 같은 시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든지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 자, A라는 내가 사물에 대해서 12살 때 기억이 있고 지금 현재 30살이라고 하면 A를 보고 12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네, 또는 잠깐만 A라는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 반응인가 그치? 하고 각각의 다른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과거 해상의 역할 이제 매개물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 그치?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해당 소재에서 에게 보이는 반응 이런 것들도 우리 확인. 밑에 보시면은 회중시계를 꺼내가지고 그지 막 이런 것들도 추억도 생생하다라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회상의 매개물 또는 매개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다음 뒤에 103페이지 빈칸을 빨리 채울게요. 첫 번째 빈칸은 분위기. 자, 두 번째 빈칸은 갈등. 세 번째, 네 번째 빈칸은 각각 사건과 주제 채용될 겁니다. 다 앞에 다 나와 있던 거니까. 자, 다음에 우리 그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라는 요 작품. 자, 또 중요한 작품이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할게. 자, 일단 우리 여기 주인공이 3명이 나와요. 지금 여기 근데 수록 부분은 둘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 정시, 그다음에 영달, 그다음에 백화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 백화는 자 이미 좀 떠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요 세 인물이 전부 다 지금 이 작품을 지금 보면은 자
이 삼포 가는 길이라고 지금 이렇게 산업화, 급속한 어떤 산업화 속에서 소외되어서 그렇지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계층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래서 정씨는 어쨌든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가 안 된, 그치? 그래서 자 출소 후 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고향, 이 고향이 바로 제목에 있는 삼포거든. 로 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살려는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이 정씨에게 삼포는 마음의 위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냥 시골 마을이야. 농촌일 뿐이야. 자, 그리고 영달은 우리 타지에서 그지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밥값 빼어먹고 지금 도망쳐가지고 가는 길에 정씨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길을 가는 타지 노동자야. 다른 지역에 노동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와가지고 정씨랑 만나서 같이 이제 자 삼포로 그지 가게 되는 인물인데 다만 정씨에게는 삼포가 고향이니까 마음의 위안 위로지만은 영달에게 사실 이 삼포는 뭐 마음의 위로까지는 아닌 그런 공간이거든. 어쨌든 자기는 뭐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공간인데 요 이야기는 내가 여기는 본문 내용 가지고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자 그리고 백화라는 인물은 술집 작부야. 그래서 자 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본인이 지금 생계를 좀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일을 하다가 도망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술집 여자에서 도망치다가 정씨랑 영달을 만나게 돼. 물론 뭐 정씨랑 영달이가 왜 백화를 찾게 된 이유도 있는데 그것도 스킵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자기도 고향 가서 그렇지 자 살려는 근데 이 백화라는 인물의 고향은 이제 삼포는 아니고 다른 곳인데 어쨌든 간에 다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자 여기서 근데 지금 삼포라는 공간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 자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봐봐. 자 고향이 어딘데 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 기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정씨가 삼포라고 아십니까? 라고를 뭐 자기 고향을 물어보고 그랬더니 자 알지 우리 아들이 거기서 자 도자 요거 물결 쳐봐. 도자가 불도저야 불도저. 그럼 자 봐봐 우리 정씨의 뚝배기에는 이 삼포가 어떻다고 그냥 시골 그지 그냥 농촌 마을일 뿐인데 거기에 지금 불도저가 다닌다는 것은 더 이상 이곳에서 뭐야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농사를 짓기는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지. 또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즉 정씨 아니 삼포에서요? 그 어디 뭐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 해야 그냥 고기나 잡고 고금이나 캐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요. 아하이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이요. 그랬더니 그래 말도 마루 거기는 자 이미 육지야 뭐 했다고 그래 매웠다고 그치? 우리 저기 전라도 뭐 새만금 이런 것 좀 매웠다고 그치? 바다에 빵뚝을 쌓아놓고 트럭이겠지? 수십 개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랜드 하나 봐봐 관광 호텔 그치? 그래서 동네 그대로 있을까요? 그건 뭐요? 공사판이 버려졌다 이거야 지금 맞지? 그래서 자 요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결국 정씨는 마음의 위안 위로를 얻으러 가는 공간인 그치? 삼포가 뭐 해버렸다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한단 말이야 이 노인과의 대화에서 그치? 그래서 결국 뭐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실감이 그치 커지는 공허해지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근데 여기서 영달은 봐봐 타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노동하던 사람이 삼포 우리 정식하러 삼포 가려고 다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삼포가 지금 개발이 막 한참 진행 중이니까 일자리가 많아져 일자리 많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영달에게는 오히려 이 삼포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은 서로 지금 뭐야 인식하는 삼포라는 공간에 대한 반응은 상이하더라는 겁니다. 맞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마음의 위안을 상실한 정씨였던 제 처지라든지 그치? 또는 영달과 뭐 백화의 뭐 이야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봐봐. 그래서 이 소설은 삼포라는 가공의 지명을 소재로 해서 정씨와 같은 하층민이 고된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하시원이자 미쳐 고향을 찾아가는 길. 그치? 정씨에게는 삼포가 고향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있습니다만 오라고 하세요. 다만 밑에 괄호 3번. 자 이것부터 먼저 할게. 괄호 3번에 정씨와 영달이는 변한 삼포 모습 늙고 기대감은 누구만 가능해? 영달이만 가능하고 그지? 정씨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고향이 변했다는 걸 듣고 뭐야 상실 허탈해 한다고. 그지? 그래서 정시는 X 쳐주시면은 전체적으로 X라고 봐야지. 이해되지? 그리고 괄호 2번에 정시의 고향은 지금 이제 어때? 관광호텔 공사판 그지 들어선 산업화가 진행 중인 공간으로서 그치? 이제 더 이상 본연의 시골의 농촌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중요한 작품이야. 자, 그 다음에 배경 갈게요. 104페이지. 그래서 뭐 배경 어쨌든 우리 문학 작품에서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나 장소 따위를 말해. 그래서 이것도 기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면은 자 일단 종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번하고 3번만 기억하세요. 1번, 3번. 자연적 배경이란 구체적 시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공간 자 요거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지 주목하면 되는 것이고 체크 하나 해야 된다면은 사회적 배경. 그치? 이 사회적 배경이란 시대적 상황이나 그치? 역사적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야. 다만 정치까지는 좋은데 뭐 종교, 문화, 계층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만 시대, 역사, 정치적 상황만큼은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또 전 세계에서 아직 유일하게 우리가 또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100여 년, 앞에 이 100년이 아주 격렬했던 근현대사를 겪어왔단 말이야.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그치? 6.25 전쟁,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까지, 그치?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이제 시대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자, 내가 늘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건데, 현대, 4대 시대적 배경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몇 번 적어서 따로 안 적을게, 오늘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고전은, 우리가 이제 19세기 이전의 어떤 작품들 다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이 조선 시대 작품들을 우리가 좀 이제 이 필두로 하면은 양난, 그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배경의 작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시에 지금 이제 뭐 이제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한 작품도 있을 것이고, 그지? 또는 서민들은 어떻게 돼? 전쟁통에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이산하는 거지. 그런 내용의 작품도 있을 것이고, 제외하는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뭐 여성의식이지, 신장변의 어떤 사원도 들어, 이런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거지, 전란들 배경으로 한 경우도 많고. 또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간혹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 사시남정 이런 작품들은 숙종과 인현호 암후의 어떤 이제 이야기 장희빈 끼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타 플러스 뭐 알파 보는데 요 알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더라도 전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조선 후기에 곧잘 창작이 된다. 요것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돼요. 알겠죠? 자, 플러스 알파는 이제 작품 읽을 때 뭐 보기를 활용한다거나 내지는 뭐 이제 내신이라면은 당연히 요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고려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경 보시면 되고 기능 보세요. 자, 괄호 1번에 배경, 이것이 만약에 구체적이다 봐봐. 일청전쟁 평양 같이 이렇게 시공간이 그치 구체적이라면은 사실감을 부여하고 그치? 그 다음에 분위기 형성. 요건 우리가 묘사할 때 한번 봤군요. 그치? 메밀꽃 필 무렵에라고 해서 그치? 밤에 이 산 중턱에 그치?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낭만적 분위기.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혹은 역시 또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현진건의 고향처럼 그치? 자, 걸려는 그녀란 뜻인데 어쨌든 자 봐봐.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돌무더기 그치? 그래서 집에 고향에 찾아왔더니 거긴 집도 없고 부모 없고 쓸쓸한 돌만 있더라라고 하니까 그치? 이런 지금 뭐야? 참담한 어떤 모습들을 그치? 묘사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배경 따위를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지금 뭐야? 아주 좀 처참하다. 그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설의 주제 암시인데, 근데 사실 주제 암시는 아까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소설의 주제랑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생각해. 이건 필기하지 마. 인물이 그치? 처한 사건, 갈등, 관계, 양상, 해결 방식, 그치? 또는 배경, 소재. 전부 다 뭐로 귀결돼야 되는 마지막에는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로 귀결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주제를 암시한다는 것은 모든 요소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주제와 무관한 배경, 소재는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 그러면 그 구절을 빼야지.
소설 주제와 무관한 거라면. 그치? 전혀 이 내용, 말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왜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 값 생각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뒤에 105페이지 보세요. 자, 105페이지에 03번에 1번은 기업, 2번은 디귿, 3번은 니은 할게. 다음 바로 밑에 본문 보시면은 달밤이라는 작품.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찾아 적으라니까 앞부분 줄거리에 성북동이라는 것이 지금도 현재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실감 더해주네요. 그죠? 성북동 적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괄호 2번에 자 그래서 이 황수건이라는 자 이 주인공이 되게 지금 달이 뜬 밤에 그치? 달을 막 쳐다보면서 그치? 막 걸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자 담배를 막 벅벅 빨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보면은 결말 부분에서 그라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달밤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장면은 애상 슬프면서도 근데 봐봐 달을 쳐다보려면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 얘들아? 위로 향해야 돼. 맞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물이 되게 좀 힘들게 살아가는 하층민의 삶을 사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좌절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선이 지금 상승적으로 좀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예상적이지만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그래 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약간 낙관이라든지 그치 이런 어떤 희망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빈칸은 달밤, 두 번째 빈칸은 연민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뒤에 문제는 오늘 내가 그래서 답지를 드렸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수업 끝이지만은 답지 보고 매기시고 풀어보고 매기시고 궁금한 것을 할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극수필 넘어갈 건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좀 남는 것 같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0페이지에 극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극갈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희곡이 있습니다. 희곡. 자 희곡은 자 밑줄 그어라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야. 그래서 배우들이 결국 말과 행동을 통해 관객들에게 직접 자 현재형으로 그치? 자 사건을 보여주는 극갈래인데 혹시 이거 기억하나? 내가 지난주에 우리 그 소설의 서술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직접 서술 방식하고 간접 서술 방식. 그치? 그래서 직접에는 그냥 단순 서술이고 간접일 때는 말과 행동이라고 했잖아. 여기 봐봐. 말과 행동 나오지? 그래서 내가 간접 서술 방식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복습해야지. 내가 극적 제시라고 했었거든. 맞아? 이때 극이 무슨 극? 연극이라고 해. 말과 행동이 주면 마치 한편에 연극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알겠어? 그래서 요 극적 제시할 때 요 극이 우리 극갈래의 극을 가리키는 거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극갈래는 다 간접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치? 근데 쌤 아까 직접 사건을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무대 위에서 그치? 배우들이 내 눈앞에서 연기를 하니까 현재형의 문학이라는 것이고 인물들의 성격이라든지 그치? 반응들은 극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특징 보시면 희곡은 무대 상연을, 그치? 연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 올릴 때 어떤 약속들이 좀 있어요. 그치?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건 해도 되고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자, 극적 효과의 극적은 뭐라고? 다이내믹이 아니고 연극적 효과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소설처럼 사건 전달하는 뭐가 없다? 서술자가 없이 오로지 배우들의 연기, 그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극적 제시, 간접적 방식이라고. 마치 근데 그것을 우리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자, 무대 위에서 그치?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형의 이야기라는 거야. 이해되나? 그 다음에 소설은 물론 시나리오에 비해서도 자, 요거 중요하네.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좀 큰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내가 연극 보러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자 6.25 전쟁을 그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싶어. 전차 대포 들고 올 수 있어? 이거 모형 정도는 들고 올 수 있겠지만 그지? 그런 것들 실제로 가져오더라도 한두 개 남짓할 거야. 6.25 전쟁 우리 대포 또는 전차 한 대 가지고 전쟁했어? 수천 대 가지고 전쟁했을 거야. 다 못 올린다고. 또는 자 무대 위에는 고작해야 배우가 한 10명 정도 올라갈까 말까일 겁니다. 그치? 실제 전쟁은 우리 수십만 명이 죽었던 전쟁이라고.
다 올릴 수 있나 무대 위에 못 올린다. 이것도 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독자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현장감 넘치게 현재화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지금 뭐야 그때 당시 또는 그때의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다 보여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수, 시공간적 배경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공간적 배경은 밑에 한번 더 적어라. 그래서 시공간을 우리가 넓게는 장면이라고 불러볼게. 자, 우리 연극 보러 가가지고 장면이 바뀔 때 위에서 진짜 스태프들이 그지 너희들 눈앞에서 막 무대 설치하고 하더나? 아니야. 막을 뭐 또 내리고 그지 그 사이에 또 막 바꾸고 올리고 하잖아 그지. 즉 장면이 전환됨에 있어서 자연스럽나 부자연스럽나?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장면 전환이 어렵다. 이것도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돼. 맞지? 그 쌤이 요 설명하는 지금 요런 특징들은 다 요거 사실은 내신에 필요한 거예요. 모의고사 때는 사실 요런 것도 필요는 없는데, 그치? 내신에 가끔 이렇게 시험 한 번, 이제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극갈래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밑에 구성단위 넘어갈게요.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 구성요소 다시 한 번 더. 극갈래 패시브야. 자, 해설, 대사, 지시문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시나리오라는 또 극갈래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 이거는 극갈래의 기본 구성 요소고, 그 우리 또 대사 안에 그치 대화, 독백, 방백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신 개념 때문에 조금 필요해. 방백. 어쨌든 간에 대화는 티키타카 주고받음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독백은 등장인물의 혼잣말이야.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관객이나 상대 배우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건데, 뭐 관객은 있지. 없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대 배우. 그래서 상대 배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일종의 지금 뭐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방백은 좀 독특한 게 상대 배우가 실제로 어디에는 있다고? 무대 위에는 지금 존재를 해요. 존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자, 내가 지금 여기가 무대고, 내가 지금 대사를 치고 있는 배우고, 여기 지금, 자, 빨간색 쌤이 이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다른 동료 배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동료들이랑 좀 약간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갈등이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진짜 무대 위에 지금 없는 쌤 치고 나 혼자, 이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관객들이 항상 막 얘기를 할 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분명히 귀가 있으니까 이 배우를 더 듣긴 들었을 거지만은 뭐 한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백은 등장인물들이 그치? 이렇게 여러 나와 있지만 다른 인물들은 듣지 못하는 것으로 약속돼. 그치? 대사를 방백이라고. 그치? 이것도 넓게는 사실은 뭐야? 인물의 내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뭐, 독백하고 방백, 대화 있는데, 방백은 가끔 개념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 내신 때는. 그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지시문도,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뭐, 조명을 밝게, 또는, 뭐, 소리를 크게와 같은 무대 지시문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뭐라고? 동작 지시문이에요. 그치? 이때 동작이란 뭐야? 표정, 몸짓, 그치? 옷과 같은, 자, 말투와 같은 것들을 뭐하는? 지시하는 것으로. 이것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성격 심리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사와 다시 한번, 자, 무대 때, 자, 다시 동작 지시문. 요게 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치? 인물의 심리가 전달된다라고. 그 기본 요소들이.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 극갈래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극갈래는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111페이지에, 자, 우리가 소설이라면은, 자, 이런 지금 말을 하는 장면 나왔을 때, 이 발화 주체를 우리가 찾아서 체크를 했었어야 됐다고. 그치? 그런데, 극갈래는 뭐 되어 있다고? 발화 주체를 이렇게 뭐 해놨어? 명시를 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훨씬 더 소설보다 인물의 심리를 찾아내는 게 수월해. 그치?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그치? 자, 통해서 다만 직접적인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이나 그치?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심리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쨌든 밑에 괄호 1번에 요거는 지금 우리 희곡입니다. 희곡. 그래서 괄호 1번. 이 작품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극갈래고, 괄호 2번에 A는 이 작품의 구성 요소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막이 오르면 누가 나오고, 그치? 소리가 나고, 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스모그레이는 지금 뭐야? 보니까 혼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배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방백이 아니고 뭐라고? 독백 부분, 독백.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 시나리오까지 하고 조금만 쉴게요. 자, 시나리오는, 자, 우리 극갈래 하위 개념으로 희곡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희곡이
극이었다면, 그지? 상연이었다면, 이번에 시나리오는 상영을 전제한다. 이 영이 뭐야? 영상이야, 영상. 맞죠? 그래서 드라마 방영을 목적으로 하든지, 그치? 또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든지, 영상을 그치? 이렇게 찍기 위해서 쓴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 역시 똑같아. 자, 얘도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그치? 간접적 방식으로 심리 성격을 드러낸다고. 맞아? 그 다음에, 자, 촬영 및 상영 시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되는데, 요거는 근데 다만, 내신 때만 암기하시면 돼요. 밑에 우리 괄호 4번에 시나리오 용어가 나오긴 할 건데 이거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시나리오 용어 네가 아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아니?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이건 내신에서 물어보니까 내가 내신에서 공부하는 작품에 나타나는 용어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뭐 여기서 영화 전공하실 친구가 있다면 대학 가서 그때는 뭐 다른 거 암기하세요.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다만 자 다시 희곡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뭐하다고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왜? 요즘 워낙 컴퓨터 그래픽, 그치? 이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치? CG로 다 찍어내면 돼요. 맞아? 아까 내가 6.25 전쟁 예를 들었지만은, 그치? 자, 무대 위에서 6.25 전쟁을 다 보여주기 힘들다면, 우리 시나리오, 영화로서 6.25 전쟁은 어때? 정말 생생하게, 그치? 그때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뭐 할 수 있다고? 구현해낼 수 있다고요. 뭐, 특수한 촬영 용어 기법이라든지 편집 기법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을 활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수 제약이 덜하다. 알겠습니까? 밑에 구성 단위 넘어갈게요. 구성 요소도 넘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 용어도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 이게 영어식 표현이거든. 오버랩 된다는 거면 겹쳐진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 정도도 자, 그다음 밑에 3번 별 끝이세요. 요건 아까 우리가 했던 거지만 어쨌든 간에 희곡과 시나리오가 뭐기 때문에 극갈래야, 그치? 극갈래. 극이라는 상위 개념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사로 이루어져 있고 동작,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요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목적이라든지, 그치? 구성 단위,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하지, 그치? 제약.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 희곡에 비해 시공간적 배경 및 등장인물의 제약이 덜했던 우리 시나리오는 다시 시공간적 배경 위에다가 장면 전환이 뭐하다고? 쉽다, 어렵다? 쉽다 적어놔야지. 그치? 응. 아까 우리 연극은 막을 내렸다가 그치? 커튼 내렸다가 막 다시 설치하고 꾸미고 올려가지고 다시 연극이 진행된다면 우리 영화 보면서 갑자기 다음 장면 넘어갈 때 막 10초 정도 그치? 막 가만 화면 됐다가 다시 빨개지고 그래? 안 그러잖아, 그치? 바로바로 획획획 넘어갑니다. 편집. 그치? 그래서 장면 전환이 희곡에 비해서 수월하다. 알겠나?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만 빨리 체크하고 마무리할게. 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자, 바로 1번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이 작품은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전제로 한 극갈래고, 스몰이 신남밤 50일 이런 것들은 장면 번호입니다, 장면 번호. 두 번째 빈칸에 네 글자짜리는 장면 번호. 자, 세 번째 점, 자, 스몰비는 각각 촬영할 때 우리 몽따주라는 게 우리가 미술 기법인데, 그랬을 때 막 각 장면들을 이어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자, 각각 촬영한 장면들을 이어붙이는 기법, 몽따주라고 하고, 자, 스몰 C에서는 어쨌든, 인물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요거 영화 본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거 예전에 드라마가 이제 원작인데, 드라마 대본이 원작인데, 그때 드라마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영화화까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지금 여기 보면은 배종옥 아줌마하고 김갑수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연기하는 게 있는데 이름 한번 보세요. 눈물 콧물 다 나온다. 자, 그럼 바로 이번에 자서 첫 번째 점, 이 작품 즉 희곡에서 다시 시나리오는 희곡에 비해 등장인물의 수가 한정된다가 아니고 그 제약이 뭐야 좀 덜하다니까 X, 맞지? 예. 그다음에 이 작품에서 괄호 안에 쓰인 글들은 눈물을 참다, 그치? 죽음을 느낀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동작 지시문이 맞군요.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수필 얘기하고 고전 소설 특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쉽시다. 자, 그러면 수필 합시다. 수필 금방 할 거야. 114페이지에 수필하면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 느낌이 나서 미칠 체험, 경험. 자, 이 체험 경험을 바탕으로 밑에 특징하고 계속 그냥 바로 이어서 붙일게. 자,
체험 경험 바탕으로 해서 개성적인 면모를 주관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그치? 누구나 쓸 수 있는, 제재는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 그리고 성찰이나, 그치? 교훈, 깨달음 주는. 그래서 자, 2학년 친구들 대답해요. 수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갈래라고 해? 교술 갈래라고 하잖아. 그치? 교술 뭘 가르치? 교훈을 지금 서술한 글 이런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성찰이나, 그치? 교훈, 가르침, 깨달음, 그치? 이런 것들 전달하는 걸 우리는 수필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쌤이 이제 고3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수필, 수필 따서 모든 문학 마찬가지. 어떤 문학은 크게 우리가 평가 포함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룰 때 이상과 정신과 자연을 긍정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 반대항으로 뭐가 나온다고? 이상이 있으면은 그런 이상이 잘 실현되지 않는 거야. 부정적 현실. 이제 이런 괴리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그럼에도 나는 뭐 하겠다, 이상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흘러가고. 자, 정신적 가치가 나오면 아까 우리 2학년 지금 대답해봐. 아까 정신의 반대가 뭐라고? 정신 반대 물질이라고. 물질. 이제 항상 다 패턴. 정신 내면적이고 내적인 것, 그죠? 물질 나면 뭐겠어? 외면적이고 외적인 것이고, 그치? 부가적인 것, 이런 식의 패턴. 항상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물질을 줬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해. 그래, 정신적인, 그치? 고고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치? 엇나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항상 패턴이 그렇다. 그리고 고전에서는 자연과 뭐를 또 다 많이 대비해? 그렇지. 다 패턴이거든. 사실 내가 지금 뭐 수필할 때만 얘기했지만은 모든 문학 작품은 요 세 가지 도식으로 다 정리가 돼요. 알겠지? 이건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구성에서 넘어가고요. 갈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필이냐 이런 건 묻지 않아. 자, 그리고 뒤에 개념 연습하기 한번 보십시오. 김동인의 별이라는 지금 제 수필인데, 쌤이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수필은요 결국 마지막에 봐봐, 내가 교술 갈래라고 했거든. 본인이 깨달은 바를 다시 뭐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끝을 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필을 잘 읽으려면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일단은 제목이 별이야. 자, 이게 소재이자, 그치? 다루는 대상일 건데, 보자. 보면 새고 안 보면 문득 솟아오르던 별. 저 별은 장가를 가지 않는가 하고 긴 밤을 지켜내고 있던 별. 변함이 없었단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내 별, 네 별 하면서 동생과 그 강의를, 그 밝음을 경쟁하던 별. 그럼 봐봐. 항상 그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항상 밝음을 잃지 않는. 그럼 이거 여기서 뭐 끼울래? 뭐 도식적을 집어넣을래? 별에다가 이상 집어넣어. 그치? 자, 써 우러러 보며 세우고 싶다. 그러나 봐봐, 내가 왜 이상 집어넣냐 봐. 현 시대의 생활과 감정은 너무 복잡하다. 두 글자 뭐야 이게? 이상의 반대 뭐? 현실이잖아, 그치? 나는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상을 꿈꾸기가,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치?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쨌든 간에, 자, 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별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 별에 대한 그리움, 또는 별에 대한 추구, 지향, 이렇게 읽거든. 맞지? 딱 떨어진다고 해서 어쨌든 이 작품은 작가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느낌을 생각나는 대로 쓴 글로, 이 작품의 소재는 별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 성찰이란 말은 광의적 개념으로 돌아봄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2번에 요거는 수필의 특징이니까 오라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자, 이 작품의 주제는 별을 보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좋아.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이건 지금 뭐의 도식이라고? 이건 정신과 물질의 지금 대결인데, 우리가 그만 읽은 내용에 따르면 뭐? 그건 이상과 현실의 대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고 현대 사회, 즉 이 현실이 너무나도 뭐해서 힘들어서 팍팍해서, 그치? 내가 꿈꾸는 이상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작품이니까, 물질 만능주의나 현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딱딱딱 떨어뜨려.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 모든 문학 갈래를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지? 자, 그리고 괄호 3, 마지막 3번은 그치? 그래서 자, 더 이상 별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표현한 것은 동경과 이상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 그렇지. 이제 뭐야?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 별을 본다는 것은 그치? 이상 추가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그치? 감흥이 없을 것이다. 그치? 이런 감정이니까 되게 뭐야? 복잡하단한, 그치? 현재의 삶. 그치? 자, 또는 이 현실의 삶을 살면서 별을 꿈꾼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 감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치?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상을 꿈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O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극소필 풀어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지금 수능에는 우리가 극소필이 2개 다 나오진 않아요. 둘 중 하나가 나오는데 수능에 지금 9년 연속 수필이 나왔어요. 9년 연속. 그래서 일단 뭐 올해가 이제 지금 이제 수능 체제 마지막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수능을 치실 건데 그 수능 때 극갈래를 던져줄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극갈래를 던져주고 끝을 낼지는 모르겠어. 앞에 9년 연속 좀 수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 챕터 16 해서 그치 고전소설의 특징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우리가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로 설화,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뭐 가전, 중국의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밑에 고전소설의 특징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하면 그 첫 번째 주제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또는 밑줄, 유교적 윤리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도 반대자 우리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또 뭐야? 사회 제도의 모순과 구조를 또 비판하는 작품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유교적 윤리관과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모순. 그다음에 구성 요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평면적으로 우리가 했어. 시간의 흐름. 이제 그다음에 일대기적이란 뭐라고? 인물의 생애. 그치? 시간 순서에 따라. 그다음에 환몽 다시 자 꿈에서 현실의 소망을 이루긴 하는데 그때 그 이룸은 다시 뭘 느끼게 해준다고? 무상감, 덧없음을 느끼게 해준다고. 그래서 꿈에서 깨면서 그게 덧없는 거였구나. 그치?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와서 그치? 깨달음을 얻는 구조 패턴. 그 적강구성 별표 치세요. 자, 적자하고 강자가 좀 한자인데, 자, 우리 적강구성이란 천상계의 인물이 자, 봐봐. 죄를 짓고 어디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계 또는 지상계라고도 하죠. 그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그치? 자, 그럼 봐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걸 우리는 자, 현실 세계에서 뭐라고 부르노? 유배라고 해, 유배. 그치? 이 적자가 유배 적자야,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우리 하강하다 할 때 강 있잖아, 그치? 강자예요. 그죠? 그래서 천상계 인물이 대개는 천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유배 내려온 이야기가 적강구조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 있고 또는 죄값을 다 치르면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대로 지상계 그치 하계에 머무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적강이라고 하면은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는데 이때 그 인물은 그럼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대개는 뭐 하냐면은 그 천상계의 존재 즉 뭐야 신적인 또는 선관 선녀의 존재로 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환생하게 된다. 환생. 그런데 이 환생을 할 때 천상에서 맺었던 그치? 인연 내지는 천상에서의 관계가 어디에도 이어진다고? 지상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게 이게 패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상에서 A랑 그치? B가 적대 관계였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디? 지상에서 환생했을 때도 이게 A 프라임 vs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지? 환생에서도 대결 구도를 취한다. 오케이? 또는 자 A와 B가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치?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천상의 어떤 질서를 좀 어겼다고 하자. 그럼 이건 지금 죄를 지금 저지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어디로 쫓겨나게 된다고? 지상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때도 A 프라임과 B 프라임으로 태어나서 둘은 다시 인연을 맺게 된단 말이야.
요런 구조, 수능에 너무 많이 나왔던 뭐 수경낭자전이라든지, 그치? 요런 패턴들에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감 구조 나오면은 천상계의 인연관계가 지상에서도 이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지상에서의 이어짐은 이게 아무래도 죄를 짓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치? 지상에서의 삶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련이 필수야. 죄를 짓고 내려왔는데, 그냥, 잘 살고, 그치? 행복하면, 이것은 지금 뭐야? 죄를 그치? 묻고 보낸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필연적으로 시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어쨌든, 이런 시련을 지금 뭐 하는? 극복해내고, 그치? 자, 이겨내는 그런 과정에서, 그치? 자, 그, 극복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이 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이제 인연이 확인이 되면서, 자, 뭐, 죗값을 다 치르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흘러간다. 그렇지. 그래서 적강구성 워낙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또는 우리가 이렇게도 불러 공간이 그치 이양대립적이기 때문에 이원적 구성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다른 개념으로 요거는 그래서 고전 시가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그 정철의 송미인곡, 사미인곡 같은 작품들은 우리 화자가 어디에 천상계 선녀였는데 그치 옥황상제 모시고 있던 존재였는데 죄를 저질러서 지상계로 내려온 패턴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고전 시가에도 쓰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밑에. 자, 인물해서 평면적 인물. 요거 우리가 이제 소설 초반에 했었는데, 평면적 인물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선인, 착한 사람이면 끝까지 선인, 착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나쁜 악인이면 끝까지 나쁜 악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자 가인형 왼쪽에 보라색 포크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노? 제자. 남자는 재주가 많고 여자는 가인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남자 재주 많고 여자는 예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건 요거 우연성 별표치세요. 자, 그래서 우리 현대소설하고 비교를 좀 현대소설은 또 사건이 전개가 있어서 필연 또는 개연성이 그 성격을 그치 그 사건 전개 성격을 보여주는 어떤 성질이야. 반드시 어떤 인과적이어야 되고 그치 딱딱딱 선후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그런데 고전 소설은 되게 우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후기 최척전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거든. 자, 그 상황에서 어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손주를 그리워하면서 막 이렇게 산길을 걷고 있었거든. 근데 저 산에 있는 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손자 울음소리랑 비슷하네요. 손자 보고 싶다 하고 그 절에 갔더니 그 울음소리 그 아기가 누구야? 진짜 자기들 손자라고. 그냥 울음소리가 마침 들려서 우리 손자 생각나 하고 그 전에 갔더니 진짜 손자가 있더라는 거야. 이건 필연일까? 아니지. 우연이죠, 우연. 그죠? 그래서 이런 우연성, 그치? 기반으로 한 이야기.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현실성. 다시 뭐라고? 다른 말. 전기성. 알겠지? 그냥 한자 없이 그냥 전기라고 하면 이건 비현실적 전기를 얘기하는 건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자, 다시 한 번 더. 비현실적이고, 기이하고, 그리고 또는 요렇게도 표현해, 얘들아. 자, 신비하다라고 하지만은, 자, 우리 그 평가원 선택지 보면 가끔 이렇게 환상적인 요소, 뭐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상적이란 말은 결국 뭐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즉, 전기적, 비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여서 다 같은 말. 비현실, 기이, 환상, 신비야. 오케이? 예, 다 같은 층이고. 자, 서술은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고, 전지력 작가 시점이 일반적인 시점이야. 그래서 고전소설 100작품 있으면은 99개는 3인칭 전지력 작가 시점입니다. 나머지 일부 가끔 1인칭 주인공, 우명정 같은 게 있긴 한데, 웬만하면 3인칭 전지력 작가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다고? 모든 상황을,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 순간적으로 그치 작품에 개입해서 요약을 한다거나 또는 평가를 한다거나와 같은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업 중에 지난주에 서술자의 개입의 전제는 뭐라고? 3인칭 전지력 작가 시점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웬만하면 전지력 작가 시점인 고전소설에서는 순간순간적으로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다시 한 번 더. 이게 고전소설에서 모의고사 풀 때 첫 번째 문제로 서술상 특징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문제에 있는 뭐를 먼저 빨리 바라고 선택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너희가 아직은 소설 읽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확인 안 하고 읽으면은 지문을 읽을 때 이게 서술자의 개입인지 판단을 못해.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가 있더라. 고전소설. 그러면 선택지에 지금 서술자의 개입과 관련된 선지가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그냥 읽으면 됩니다만 있으면은 이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지? 좀 염두에 두고 읽어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달라. 알겠지? 응. 자, 그다음 밑에 배경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고전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해. 그래서 뭐가 가능한 거야?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지? 막 용을 타고 나른다든지 말을 타고 이제 하룻밤에 천리를 달린다든지 이런 환상성, 신비감 부여하는데 그렇다고 100%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진 않아.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긴 해요. 그때는 우리나라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일단 그 첫 번째는 그 목적이 사실감을 높이기 위한 거일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사실성 나오네요. 요거 2번은 내가 특수한 상황 작품하고 좀 연결할 건데 우리 그 뒤에 나올 거야.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그 한문 소설집이 있거든. 조선 전기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집이 있어. 자, 이 소설집 안에 있는 이야기가 보면 이생규장전이라든지 만복사 접호기 등등등 용군 구연록 그 다음에 취우부 벽정기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만 좀 들을게. 자, 이게 왜 갑자기 내가 우리나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언급을 했냐면 이 양반이 세종 때 이제 입시를 해가지고 세조 때까지 벼슬 했던 사람인데 세조 때 벼슬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왜? 세조는 어떻게 왕권을 창탈했어? 무력으로. 그치? 조카하고 최근에 지금 영화도 개봉했잖아. 왕과 사는 남자인가? 그치? 유해진 나오고 하는 그 단종 이야기 아닙니까? 조카 단종 즉 뭐를 일으켰다고? 개우정난을 일으켰다고. 개우정난. 그치? 아까 내가 그래서 고전소설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 내가 할 때 플러스 알파 했던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개우정난이에요. 개우정난과 관련된 고전문학 되게 많습니다. 그죠? 특히 시가가 좀 많아. 고전 시가. 자, 어쨌든 간에 세조가 개우정난을 일으키면서 이 지금 사회가 잘못됐다. 그치? 이 현실이 지금 이제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집을 쓰는데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작품들의 성격을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나라를 배경.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성을 집어넣어.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 이 두 작품도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거든. 귀신과 사랑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뭐라고? 이런 현실의 그치? 부당함을 저항, 반항 좀 하기 위해서 그치? 잠깐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배경을 그치? 했다. 왜? 이 지금 전기성이 드러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것은 뭐를 부정하는 거야? 왕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금오신화 작품 중에 지금 여기 뒤에 뒷페이지에 우리 만복사 접복이 있을 거니까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또 관련해서 작가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더라. 대개는 사실감이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 일단 01번에 바로 1번에 이제 구전된 이야기 바탕 요거는 설화. 그다음에 바로 2번에 고전 소설에서는 유교적 율관을 바탕으로 한 전선징악이라는 주제 많습니다. 그다음 바로 3번에 주로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 X입니다. 자, 02번에 봐봐. 만복사 접호기라고 되어 있거든. 만복사라는 절에서 부처님하고 뭐 하냐면 접호놀이, 즉 주사위 놀이를 해. 내기를 한다고. 내기. 그래서 이 양생이라는 애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 좀 보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이 보내준 여인이 죽은 여인, 저승에 있는 여인이야. 저승의 여인과 이승의 남자가 그치? 사랑을 한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깔려있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일단 괄호 1번에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평면적 구성이고 괄호 2번 봐. 그래서 이승의 남자, 저승의 여인이 뭐하는? 사랑을 한다는 거지. 자,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밑에 무슨 특징이라고? 비현실적 뭐라고? 전기적. 그렇지. 알겠지? 채워오시고 나머지 줄거리 여기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종류 해서 괄호 1번 X. 한문소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소설 중에서도 전기 한문소설은 바로 여기는 금오신화 가리키는 거고
후기 한문 소설의 대표 작가는 우리 누구? 여기는 박지원. 그치? 여러분 아마 허생전, 양반전은 뭐 읽어보셨을 거야. 단편집 해가지고. 그치? 뭐 허생전 같은 경우 허생이 그치? 이제 현실 매점 뭐 통해가지고 그치? 이상국가 막 건설해보고 그치? 뭐 힘들게 사는 서민들 백성 데리고 가서 뭐 이상사회 좀 실현해보고 그치? 또는 개혁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다. 뭐 양반전은 양반의 어떤 신분을 사고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양반이라는 그 신분의 어떤 허위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군담 소설부터는 좀 중요하다. 자, 군담 소설이란 요 개념을 좀 잘 알자. 군담이란 어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그래서 자 만약에 선택지에 그치 군담을 배경으로 해서 그치 자 영웅의 활약이 들어가는 건 전쟁 배경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뜻이 결국 뭐야? 그래 부딪히는 거란 말이야.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밑에 있는 선악 대립의 더 뚜렷 그치? 또 충과 의라는 유교적 가치. 왜냐면은 당연히 그럼 선은 뭐야? 충과 의라는 것이 악은 뭐겠어? 배신 즉 반역하고 뭐 모함하고 요런 것들이겠지, 그치? 요런 인물과의 대립을 그치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결국 누구의 승리로 귀결? 선의 승리로 귀결되겠지, 그치? 그래서 충성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유교적 가치관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때 군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만약에 그 주인공이 뭐 영웅적 활약을 보인다면 영웅소설, 군담 영웅소설이라고 또는 영웅군담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치? 어쨌든 영웅적 삶이나 활약상에 대해서 영웅적 삶을 보여요. 여러분 이제 이 영웅소설 하면은 물론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치? 자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신에 만약에 영웅소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는 일단 쌤이 요거 한 7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 천천히 한번 받아 적어 봐봐. 자 일단은 그 영웅이 자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고귀한 혈통 즉 뭐야? 아주 그치 자 높은 벼슬이거나 과학에는 하늘의 신 있잖아 그치 그런 자손으로 설정되어 있어. 높은 벼슬의 자손이거나 천신의 그치? 신의 자손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이거 되게 고귀한 혈통이거든 그치? 다음 두 번째 얘네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자, 뭐 안에서 태어난다거나, 그치? 또는 엄마가 나이 50이 다 돼서 나왔어. 50 다 돼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봐. 지금 뭐 요즘 시대에 30만 넘어도 노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50이면 죽을 나이에요. 죽을 나이. 죽을 나이에 애를 낳는다. 이건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치? 비정상적 출생. 그래서 난생, 안에서 태어나거나 노산 이런 경우. 그치? 도로에서 태어나는 도로에서 태어나는 애 본 적은 없는데, 비슷하게 뭐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그치? 출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런 작품도 있긴 않겠죠, 그죠? 돌을 뭐 깨고 나오긴 할 수도 있겠지, 뭐, 알도 깨고 나오는데, 그치? 어쨌든, 비정상적 출생. 그리고 얘가 자, 이렇다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게 되면은, 자, 얘가 일단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 뭐 힘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그치 글을 빨리 깨우친다거나 그죠? 자 이런 식의 비범한 능력 비범이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치?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자 아까 내가 이 영웅소설이 군담소설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된다. 즉 선악 구도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은 되게 선의 인물 그죠? 이 아이의 부모님과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아기는 반역을 꾀하거나 그치 배신 음모를 좀 꾸미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 이 아이가 그치 그 부모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이제 악인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고. 이때 자 고난을 겪게 되는데 자 5번이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그런 고난 과정 속에서 누가 등장? 조력자라는 즉 도움을 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치? 그래서 조력자의 구출,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뭐까지도 할 때에서 때로는 길러줄 때도 있어요.
그지? 구출과 양육. 그리고 이 조력자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뭐 심적 존재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게 구출 받고 양육을 당해듯이 양육을 이제 받고 이제 여러 이제 실력들을 막 연마를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그래서 뭐 이제 비범한 능력을 넘어서서 이제 전기적인 비현실적인 능력을 갖기도 해요. 뭐 도수를 부린다거나 그지? 우리 다 스킵하고 어쨌든 그렇게 성장하던 과정에 이제 뭐야? 두 번째 C라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치?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 이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뭐 했다고 성장했다고 열바참 이지를 거야. 구름을 부리기 싫어. 그러면서 결국 뭐 하게 된다고? 나라의 위기를 그치 이렇게 뭐 구해낸다거나 그치 또는 건국을 한다와 같은 위협을 성취하는 걸로 끝이 난다. 위대한 업적이라는 뜻이야. 맞지? 요 패턴은 이거는 조선 사람이라면 알아야 된다고. 왜? 이거 지금 딱 전형적으로 우리 주몽신화 같은 데서 기인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이거는 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간에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기억 좀 합시다. 그치? 오케이, 좋아. 자, 요런 과정들 서사 구조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성 영웅 소설도 등장하겠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자, 조선 후기니까 뭐를 겪은 이유라고? 두 번의 전라를 겪은 이유라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자,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패배한 전쟁이에요. 안 그래? 그러면 그때 그 패배의 중심에 있던 계층 또는 성별은 누구냐? 남성 지배층. 그지? 그럼 그들에 대한 불만이 뭐야? 사이고 두 번째 패배 이후에는 그치? 이게 민족적인 울분은 물론이고 그치? 지배층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을 흘러간단 말이야. 특히나 남성 지배층.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성 의식이 그치? 신장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또는 무능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는 비판이다. 맞지? 이런 것. 이 기인을 해서 여성 영웅, 그래서 우리 홍계월전 또는 뭐 박시전 이런 게 등장하는데 다만 이게 또 개별 작품들 가지고 공부하면 좋은데 일단 내가 특징만 좀 들어올게. 이 여성 영웅 소설이 다 이 여성 영웅들이 이제 뭐 어떤 장애물 없이 어떤 걸림돌 없이 활약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성 영웅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뭐가 좀 인정이라든지 그치? 사회적인 어떤 이제 구조에 좀 편입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무슨 모티프? 남장 모티프. 즉 남장을 해서 남자로서 일단 뭐 한다고 공을 세우고 그 이후에 어쨌든 뭐 업적을 인정받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 진출이 여성의 모년의 모습으로는 힘드니까 남장을 한다. 그치? 자, 또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그치? 자, 직접적인 활약을 하는 그런 작품도 있지만, 직접적 활약이 아니고, 집 아니거나, 또는 남편을 뭐 서포트 한다거나 같은 무슨 방식으로, 직접이 아니니까 반대 뭐야? 간접적으로, 그치? 이렇게 활약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진짜 적군을 뭐 배고 죽이고가 아니고 집에서 지시하거나 또는 집에서 도수를 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으로 여전히 자 이런 의식이 신장되고 그죠? 남성 중심 사회의 회의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심은 남성이고 여성들은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 공부할 때는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애정 소설은 당연히 뭐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이제 작품이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만 가문 소설은 좀 중요해요. 자, 가정 또는 가문 소설 별표 치세요. 어쨌든 자 우리가 지금이야 한 집에 그지 뭐 4명 살거나 또는 뭐 외동이면 뭐 3명이 살거나 그지 와 같이 뭐 한 3-4명 중심의 그죠 핵가족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뭐 어때 할배 밑에 그지 뭐 형제 자매들하고 다 같이 산단 말이야 같은 집에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 형수니 뭐 도매 뭐 처제 동선이 뭐 다 같이 살아요. 수십 명이 한 집에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가문에서 뭐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치?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남편 아내 사이 갈등, 형제 자매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졌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자 지금은 일부 일처제입니다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야. 즉 뭐의 갈등 또 부인끼리의 갈등.
첩첩간 갈등. 그지? 요게 또 잘 나타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 첩첩간 갈등에서는 대개는 이제 첩이, 그지? 악인으로 등장해서 누구? 본 철을, 그지? 이렇게 약간 뭐하는, 모함하고, 그지? 음해해서 뭐 쫓아내는, 그지? 그런 또 패턴들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또 중요한 패턴이 또 뭐냐면은, 이때 그러면은 자, 집안에 있는 누구? 바로 저 처와 첩의 남편, 이, 그지? 역할이 뭐, 그래, 제대로 이행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첩첩간 갈등 속에서 남편은 약간,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유부단하고, 그지? 약간 어리숙한 그런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래서 남편이 중심만 잘 잡아줬다면 첩년이 기어 올랐겠냐고. 못 기어오르지. 어디에 첩이, 응? 근데 남편이 약간, 그지? 첩을 또 뭐 좀 총애를 좀 편애를 한다거나 할까, 그지? 이런 총애나 편애를 등에 업고 뭐 한다고 철을 막 괴롭히고 모함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맞지? 응.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들도 있고, 또는 이 처첩 간의 갈등이 뭐까지 이어지냐면 요 밑에 세대까지 이어져.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 간에 또 대를 이은 갈등도 있다고. 정말 딥한 작품들에는 어쨌든 넓게는 처첩 간의 갈등.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쁜 짓을 한 첩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응징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시남정. 혹시 아까 기억나나 내가 이 고전서술 할 때 임진왜란 병자란 말고 플러스 알파 할 때 아까 숙종 얘기 한번 했었거든. 이 사시남정기가 사시라는 처, 그 다음에 교시라는 처의 갈등을 다루는데 이게 지금 언제 숙종 때 이야기, 숙종 때 작품이라고. 사시남정기가 아까 우리 구운몽 작가 김만중 작품인데 숙종하고 자 숙종이었다. 숙종 때 중전. 자, 우리 왕비 누구였어? 몰라야 된다. 어쨌든 인현왕후라는 중전이 있었어요. 그치? 근데 요 처의 자리를 누가 총애를 받다 보니까 넌 뭐? 제가 얘기했는데 장희빈. 그자 여기 첩이 그치? 뭐까지 한다고? 그래, 왕비 자리까지 노리게 된다고. 숙종이 너무 예뻐해 주니까 그치? 그것을 막 등이 없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요년이. 그치? 우리 뭐 장옥정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봐봐. 밑에 숙종이 좀 뭐 해줘야 돼? 중심을 잡고, 그죠? 바르게 판단해서 왕비를 폐위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 안 됐지. 근데 인현왕후 폐위까지 하잖아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지금 뭐 했다고? 반영을 해가지고, 사시가 인현왕후고, 교시가 장희비. 교시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 그리고 그 자기 아이를 죽인 게 사시다. 라고 막 모함을 해. 실제로 사시가 쫓겨나요. 그래서 사시 남정기가 사시가 남쪽으로 쫓겨난 이야기 이런 뜻이야. 고난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교시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남편이 약간 각성하고 이제 바로 잡아. 교시는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참수를 당하고 끝나는 작품인데 어쨌든 이런 처첩 간의 갈등 속에서 남편이 이제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약간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몽유 소설 아까 우리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환몽구조 몽유 그치? 꿈 이야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개념 연습하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내가 마지막 자 우리 124페이지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자 판소리는 사실 여러분들 크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창, 안일이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어쨌든 간에 이게 자 노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에서 이제 바로 이번에 뭐 판소리계 소설 별표 치셔야죠. 물론 작년 26학년도 수능에서는 수군가라는 판소리가 수능에 나왔어요. 판소리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웬만하면 판소리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 좀 변주가 좀 됐지, 그지? 어쨌든 요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노래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자 사음보율격 이거 우리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만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 그 다음에 자 특정도 장면을 우리 보면은 판소리가 완창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신청가 이 작품을 완창하면 7, 8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어차피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물어보면 특정 장면들을 막 부풀려서 그치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게 소설화 됐을 때도 특정 일부 내용이 그치 극대화돼서 표현된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흥부전 대표적으로 박하는 대목이라든지 그치 춘향가 뭐 사랑가라는 요 구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일부 대목들 그래서 특정 장면을 부풀려서 그치 자 뭐 열거를 쓴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대꾸를 쓴다든지 음성 상징어 같은 걸 쓴다든지와 같이 그치? 극대화해서 제시하는 또는 확장적 문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향토 문학은 넘어갈게요. 김장과 이완의 서사적 구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야 밀고 당김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그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이런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나는 그치? 작품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몇 가지만 좀 추가를 좀 하자면은 자 주제의 양면성 이게 뭐냐면 판소리는 사실 약간 양반층들이 집에 행사 있고 파티 있으면은 뭐 한다고 약간 BGM 개념으로 그죠 소리꾼 불러가지고 이렇게 듣고 놀았던 그런 개념이라면 판소리계 소설은 이제 뭐야 서민층 평민들까지도 이렇게 읽고 즐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뭐 서민층 거 양반층 거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표면의 주제와 이면의 주제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춘향전 예로 들어볼까? 춘향전의 표면은 결국 뭐야? 춘향이가 보여준 지조와 정절이라고. 이거는 양반들도 그치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근데 이면적 주제 예를 들어서 춘향이가 지금 뭐 양반인 몽룡이라 사랑해서 그치 신분을 뭐야 높이고 싶다면 신분 상승 욕구 같은 것들은 표면 드러나면 양반들이 가만 안 있다는 거지. 어제까지는 뭐 했다고 상것이었던 게 나랑 이제 똑같은 급이 된다고 누가 받아들이겠어 양반 입장에서. 그럼 이면으로 쓰면 또는 뭐 이제 변사또와 같은 거지 부당한 인물에 대한 어떤 이제 징벌 이런 것도 다 이면으로 쓰면 다음 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주제를 드러내려면 당연히 뭐야 글로서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 역시도 뭐야 양면적이지, 그치? 그래서 자 양반 계층을 위해서라면은 한문투의 표현도 필요할 것이고 맞아? 서민 평민들을 위해서라면은 뭐야 일상의 비속어도 필요하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것들이 공존해 있대. 그죠? 양반 한문투, 서민 일상의 비속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자, 판소리를 제 바탕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판소리가, 이게 글자로서 그 가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소리꾼, 그 창자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귀로 듣고 익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님이 누구냐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 노랫말이 조금 뭐 할 수 있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착돼서 소설이 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 소설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은 이본이 많다. 이 이본이라는 게 이가 뭐야? 다를 이자. 본이 버전이야. 즉 경상도 춘향전, 전라도 춘향전, 강원도 춘향전 좀 다르다고 조금씩 알겠지? 그래서 이본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한 워딩 판소리계 소설의 뿌리는 뭐 적층성 적층이란 뭐야 늘 과학식에 퇴적층 적층이 뭔데 사이다잖아 사이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이고 이렇게 전승되었다는 그치? 그래서 구전되다 기록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적층적 성격이 있다. 그치? 그래서 지역마다, 스승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맞죠? 자, 요 정도 하고, 기타 나머지 이제 구체적 내용들은 개별 작품을 통해서 공부해보면 되고, 이제 연습하기 또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로 마무리가 되는데, 내가 오늘 산문 답지로 드렸잖아요. 이제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설이니까 당연히 수업 없고 다다음 주 수업 없다 그지 오늘 마지막이었어. 정규 수업 잘 들으시고 설인데 수업은 많이 하십시오. 알겠지? 응. 고생했다. 뭐? 홍계원 지금요 홍계원 고생했어. 고생했어.